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은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상담 심리사 분들의 영상을 구하고 재가공해서 만든 컨텐츠임을 밝힙니다. 우선 친구나 가족과 같이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걸 내 탓을 하지 말고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상대방이 화냈다고 해서 그걸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대방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건강하지 못한 면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내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하는 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를 대처하는 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대처하려다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특징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내면 세계를 이해하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징이 뭔지 모를 때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면 특징이 뭔지 알게 된 인지한 후에는 이들의 속셈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들의 내면은 간략히 말하자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감추려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취약한 내면을 가리기 위해서 나 누구랑 친해? 나 인기 많잖아. 나 돈 많잖아. 나 팔로우 많잖아. 이런 식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가치를 높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어렵거나 이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 쓰면 좋은데요.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건 무지성으로 그냥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이 칭찬과 인정을 해주세요. 무지성 칭찬은 이들이 가진 대단한 자기에 대한 모습, 이미지를 더 부풀려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현실에 기반한 칭찬을 하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내면을 본인 스스로는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게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봐도 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만한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팩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꽂히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팩폭을 하게 되면 나르들의 자존심이 상해서 되려 공격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다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치료를 권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나르시시스트야. 그러니까 치료 좀 받아. 이게 아니라 너의 이런 부분에서 나는 불편을 느꼈어. 같이 노력해보자. 라는 식으로 잘 어르고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본인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치료 권유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나르시시스트인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가족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그 가족과 같이 있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나르시시스트로 의심되는 가족과의 시간을 줄여보세요. 일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일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역할을 다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역할이 다양하게 되면 가족관계로 인해 얻는 부정적 영향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가깝지 않은 나르시시스트를 대처할 때에는 되도록 이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피상적인 교류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실된 감정이나 생각을 굳이 공유하지 마세요. 가깝지도 않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은데 나한테 해로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애초에 가까워질 확률을 없애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무의식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꾸만 엮이게 된다면 후회가 남지 않게 진심을 다해서 한번 부딪혀보세요.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고 느껴보세요. 주변 사람만 뭐라고 한들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저런 영상도 보고 내가 책도 읽어봤다. 근데 내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으면 어떡해요? 내가 손절 대상이라니. 그래 알겠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일단 알아야 할 게 나르시시스트도 똑같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다 하더라도 각각의 정도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본인의 취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가 덜한 분들이실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을 때 해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스스로 관찰하면서 내가 가진 나르시스트의 특성을 인지하고 인정해보는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좋아요에 집착하지? 왜 이렇게 남들이 보는 나한테 집착하는 거지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인정을 많이 바라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깨달아 보세요. 본인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외적인 것을 과시하고 있어 보이는 척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내 안에 약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였구나. 이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인지하고 인정해보세요. 자기를 객관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취약한 내가, 약한 내 모습이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 공상을 멈추시고요. 최대한 지금 여기, 현실에 집중해보세요. 나르시스트의 내면에는 내 약점이 들춰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약점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건 또 내 자신입니다. 실제로는 나약한 나한테 집중할수록 그 모습을 숨길수록 그 모습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억누를수록 무의식의 힘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있는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의식도 줄어들게 되겠죠. 상대의 눈동자에 비춰지는 나를 그만 쳐다보고 그냥 상대의 눈동자 그 자체를 바라보세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많이 줄어들걸요. 상대가 날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이거 스트레스 받고 소모적입니다. 이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요, 내가 상대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겁니다. 나르시스트는 보통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죠.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관련된 것들에 한해서만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가 날 어떻게 볼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나를 떼어놓고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한 관심은 딱히 없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벗어나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껴보려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는 어떤 생각이 들까? 서운할까? 섭섭할까? 슬플까? 이렇게 말이에요. 연습을 하다 보면 한층 공감 능력이 높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나르시스트 대처법과 내가 나르시스트일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나르시스트이든 내 주변 사람이 나르시스트이건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불건강한지 건강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면 변화의 시작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컨텐츠를 타임스탬프로 각각 방법을 남겨두었으니까 두고두고 돌려보시면서 인지를 한번 높여보세요. 관련된 행동이 떠오르신다면 직관적으로 실천에 한번 옮겨보시고요.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나르시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